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정유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솔브레인 종목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또 이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뉴스가 어제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관련해가지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모두 이제 일본 품목들, 규제 품목들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뭐 모나미 같은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도 오늘 또 다시 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에칭가스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에칭가스 문제는 또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나온 거라서 자세히 보면은 솔브레인이라는 업체를 한번 볼게요. 네. 파일 한번 보실까요? 반도체 재료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재료 사업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종목 자체를 봤을 때 이번에 일본 우리 규제 품목 관련해 가지고 갖는 부분이 있는데 고순도 이제 불화수소 관련해서 이제 이 종목이 가졌는데 지금 그 부분만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부분도 있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좀 하나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솔브레인이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솔브레인 액체 불화수소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네네. 또 일본 독점에서 일본을 독점했는 액체 불화수소를 이제 독자적으로 해결을 한다. 9월에 이제 본격 생산을 한다. 이런 뉴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한 달 동안 한 46%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찬물을 이렇게 끼얹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가의 이제 등락폭이 이렇게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니까 사실 불화수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는데 일본이 규제를 했는 거는 키움증권 리포트에 의하면은 일본이 규제한 품목은 액체 불화수소가 아니라 기체 불화수소다. 이렇게 불화수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딱 기체 불화수소라고 말을 하지 않고 불화수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고순도 품질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고순도 품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건데 5-9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는 좀 힘들다. 조금 힘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원래 에칭가스 불화수소에서 액체 불화수소를 쪽으로는 계속 이제 공급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체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실하게 나온 뉴스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도 키움증권 리포트를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90% 이상 좀 신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거 어떻게 한쪽 측면만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본 수혜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매도 의견을 내놨었어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매도 의견은 잘 안 나갑니다. 원래 거의 이제 매도 의견이 잘 나가지 않고 매도를 하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해서 이렇게 중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매도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주들이 이제 집단 소송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또 솔브레인 업체에서도 솔브레인 회사에서도 이제 좀 약간 압박이 있었죠. 그러면서 의견을 정정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뉴스가 또 계속 나왔었어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보고 이제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번 이제 보니까 2분기 실적도 기대치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기대치와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네, 다만은 이게 증가 폭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한다 뭐 네네. 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좋은 의견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인데 네네. 보니까 이제 물량을 이제 소량 물량 납품을 하던 그 액체 부분을 네. 액체 불화수소 쪽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량에서 소량에서 공장이 대량으로. 증설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희소식인데 반해서 이제 반도체 감산 뉴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감산 뉴스 때문에 조금 더 완전히 이게 우호적이지는 않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 그렇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그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 기업이 일본 수혜주로 이렇게 얽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등락폭을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관점에서는 좀 길게 보셔라. 예, 길게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좀 보면은 매출액을 한번 잠시 볼까요?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매출액부터 해서 꾸준히 보시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쵸. 예, 보이고요. 예상치도 이제 좀 좋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뭐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사실 근데 2017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도를 보면은 네. 그래도 거의 한 80%, 예, 80% 정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쁘진 않다, 괜찮다. 괜찮은 사업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부분도 있고 2차 전지 재료 관련도 있고 해서 네. 저는 회사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괜찮다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길게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단기간에 차익을 내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좀 길게 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신다면은 뭐 수익 보시는데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솔베인 실적 추이 전망으로 봤을 때 네.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 예, 디스플레이 부분도 보시면요. 꾸준히 2018년도, 19년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쵸. 근데 그게 증가가 이제 약간 소폭이라는 점이 그렇게 메리트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또 1분기 실적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거는 보입니다. 보이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많이 증가세는 보이지 않은 만큼 네. 이 부분은 좀 디스플레이 부분은 조금 그냥 뭐 괜찮다. 그리고 띵 글래스가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약간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천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에천트 부분, 네. 예, 지금 이 부분도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증가. 근데 이제 이번 기에 별로 안 좋았죠. 2분기 이제 조금 좋지 않게 이 리포트가 날짜가 이제 조금 지난 거라 가지고 네네. 이게 조금 이제 좀 안 맞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실적은 예상치와 부합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고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은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주지는 못했고 뭐 그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외에 뭐 전해액이나 ND 자석과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외에 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면요. 네. 일본 독점 액체 불화수소 뭐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거는 지난 4월부터 계속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가 뭐 솔브레인 액체 불화수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뉴스도 이제
사실 아니라고 삼성전자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 과정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급하기가 지금은 그렇다. 테스트 중인 회사들은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드러나게 가시적으로 뭔가가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약간 애매모호해요. 엄청 네. 애매모호하고 그런 와중에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좀 길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도 네. 이런 비슷한 일본이 규제를 하진 않았지만은 네. 공급을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틀 만에 이제 공급을 허용을 해줬어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미리 좀 발빠른 준비를 조금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런 리포트 봤을 때는 그런 잘못된 보고서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거는 이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네. 관련해서는 또 종목이 SK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예,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솔브레인은 액체 쪽이라 그러면은 SK 머티리얼즈는 네. 기체 쪽이에요.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를 좀 기체 불화수소를 국산화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소재 국산화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을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또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게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또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특허 부분이 있어요. 특허 부분을 우리가 또 하려면 우회해서 이렇게 기술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허 부분을 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서 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은 뉴스에 솔브린이나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단기로 이렇게 잡으시려고 들어가시면은 괜히 손실을 보실 수도 있고 네. 또 길게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국산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네네. 그럼 우리가 주가를 한번 이제 볼게요. 네. 솔브레인부터 좀 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주가를 살펴볼까요?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난달 18일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18일인가요? 예, 18일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락이 심합니다. 심한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6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이제 못했죠. 이날 저는 이제 이전에 봤었고 이때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니까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때 들어가더라도 이쯤에 잡았다면은 이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실 때는 아침 저녁으로 장전, 장후 시간에 그 뉴스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네. 관련 뉴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예,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주가를 한번 예상을 하셔야 되고 네네. 지금 자리 띵뛰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이렇게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좀 여기도 또 약간 좀 세부적으로 또 한번 보면은 네네. 이 외국인이 엄청 많이 매도를 했어요. 최근에 또 기관도 같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28%대인가 있었어요. 지난달만 해도. 근데 그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네. 기관이 또 그거를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네. 포착이 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관이 물량을 좀 여기서 빨지는 않을 거다. 하방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제 8만 원 이상 가면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단기로 들어가시고 길게 본다면 우리 시장 상황이 사실 미중 무역 전쟁도 관련돼 있죠. 일본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많이 된 만큼 네. 또 어떻게 시장이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7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매수가를 이탈시 전량 매도를 하셔서 수익이 챙기시고 또 밑에서 한 6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65,000원 전후에서 한번 잡아서 네. 또 올라오면은 이제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목표가 이탈 시 전량 매도하는 이렇게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드릴 거는 일단 이 회사가 테스트에서 이제 뭐 성공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납품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실 납품이 가장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네. 그 납품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 그것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그리고 납품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네네.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급량 실적 이제 네. 장기적으로 또 이 종목에 접근을 하시고, 또 사실 이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제 또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솔브레인? 지금 솔브레인이 13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는 한 18위 뭐 이렇게 20위 아래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13위까지 이제 등극을 했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우리가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큰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막 급락이 막 나오진 않아요. 막 몇십 프로씩 이렇게 우리 코릉 티슈진 같은 경우, 코릉 생명관 같은 경우도 막 이슈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다행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표가 된 게 뭐 인보사 아무런 인체 무해하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이제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여튼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로 상위 종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관이 또 이렇게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관리를 해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도 좀 저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 이 종목을 좀 한번 주시해 보셔라. 다만 이제 일본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액체 불화수소니까 액체 불화수소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나쁘진 않다, 괜찮다. 그런데 기체 관련해서는 SK 머티리얼즈 이렇게 뭐 시장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만큼 SK 머티리얼즈를 또 보시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SK 머티리얼즈도 차트 통해서 한번 주가 흐름 볼게요. SK 머티리얼즈도 7월 23일에 이날 이게 또 파동 길게 나오고 지금 비슷하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7만 5천 원에서 뭐 18만 5천 원 사이에서 뭐 17만 7천 원 예정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크게 보면 뭐 한 17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작게 보면은 한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되게 폭이 좁아요. 좁은데 이 종목을 조금 보시고 계시다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솔브레인처럼 그런 전략으로 조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가져보시고요. 감산 문제는 이제 반도체 감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호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악재죠. 악재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국산화 이슈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뭐 뉴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뭐 국산에 따른 다른 먹거리 같은 것들, 다른 종목들, 뭐 사실 후성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후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에칭가스 관련해가지고 뭐 불화수소 관련해서 또 다른 뭐 포토리지스 관련해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들 중에서 후성도 이제 눌림목에서 이렇게 있다가 오늘 같이 한번 튀어주고, 제가 이제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을 또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장 22%까지 상승 나왔는데 제가 뭐 이쯤에 추천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쯤에 추천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이 한 번에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해가지고 일본 수혜주로 얽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10,000원이 맥점이기 때문에 10,000원을 깨면 전략 매도하고 오늘 종가가 얼마에 끝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하고 SK 머티리얼즈를 한번 주시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불화수소 관련해서 액체, 기체 연관 관련주들 솔브레인과 SK 머티리얼즈 주가 흐름까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이 가고 좀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절기처서입니다. 선선한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